자, 지금 시간이 2022년 11월 9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10시입니다. 미국 증시 개장 시간이 늦춰져서 이렇게 짬내서 방송하기 좋아졌어요. 간간히 기회가 되면 요 10시에서 11시 사이의 시간을 활용을 해서 이런 방송을 제공을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자, 기본적으로 거래량을 분석해 보고 싶은데 우리가 솔직히 이제 거래량을 분석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거래량만 분석하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거래량만 분석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주가랑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거래량 하나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주가하고 어떻게 연관지어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예, 테스트님 반갑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랑 주가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논리적으로 거래량과 주가를 동등한 선에서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죠. 왜냐? 주가는 이제 뭐 선물이나 옵션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주식은 상한가 30%, 하한가 30%에서 하루 변동폭이 60%를 넘을 수가 없어요. 예, 푸양님 반갑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주가는 변동폭이 60%인데 거래량은 무한대예요. 거래량의 변동폭은 무한대입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아침 9시에 장이 딱 시작됐어요. 근데 시작되자마자 거래 정지가 됐어요. 그럼 거래량은 얼마 안 나왔겠죠? 예? 장이 시작하자마자 거래 정지를 당했는데 거래 정지가 당한 상태에서 장이 끝났어요. 그럼 그날 거래량은 얼마 안 돼요. 그 다음날 아침에 거래 정지가 풀렸어요. 그럼 그 다음날 거래량이 터질 거 아니에요? 거래량이 몇 프로 나올까요? 무한대가 나오겠죠. 그쵸? 거래량을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과 주가를 1대1로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변동폭이 똑같아야 돼요. 거래량의 변동폭과 주가의 변동폭을 동일하게 해놓고 분석할 수 있어야만 주가랑 거래량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도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자, 왜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생겼냐? 그런 이유입니다.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생긴 이유. 뭐 때문이다? 변동폭 때문이에요. 변동폭이 동일하기 때문에 변동폭이 동일하기 때문에 주가랑 비교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가격 투자 심리도 사이에 끼어 들어갔어요. 그죠? 고가, 저가, 종가 투자 심리도가 있는 건 알겠는데 왜 거기에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거래량 투자 심리도를 넣은 이유는 동등한 변동폭을 가진 조건 하에서 거래량과 주가의 관계를 분석하고 싶었던 거죠. 이건 의도예요. 그렇게 넣어놓고 관찰을 한 거죠.
몇 년? 10년. 예. 한 10년을 관찰한 거예요. 거래량 투자 심리도를 가격 투자 심리도 사이에다가 끼워 넣고 이게 어떻게 정보를 표시해 주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냥 한 10년을 지켜봤어요. 근데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 거의 일치하는 아웃풋을 주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통하는구나.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상상력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시장에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자, 가격의 투자 심리도. 이건 고가, 저가, 종가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 네, 이건 이제 거래량만 포함하죠. 자, 이거는 검정색이고, 이거는 노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노란색. 어제 1차로 설명드렸죠? 1, 2, 3, 4 이렇게요. 그러면 노란색은 어떻게 간다? 일반적이면 일반적이라면 이렇게 간다고요. 이렇게. 이게 일반적인 형태의 장이에요. 그러면 요게 반등, 요게 상승, 이게 조정, 네, 그 다음에 요게 하락입니다. 다시 반등, 그죠? 반등이죠? 그 다음에 요게 상승, 다시 조정, 다시 하락. 자,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는데, 예, 거래량이 위에 있는 경우. 예? 가격이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위에 있는 경우가 반등이고, 가격이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밑에 있는 경우가 상승이에요. 가격이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밑에 있으면 조정이고, 예. 가격이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위에 있으면 하락입니다. 예. 이 구조를 잘 기억해 두세요. 예? 요걸 머릿속에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다음. 자, 대세 상승을 할 때, 예? 대세 상승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리고 대세 하락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자, 1번이 대세 상승이고 2번이 대세 하락입니다. 예. 좌측이 대세 상승, 우측이 대세 하락이에요. 보시면 여기까지가 반등이고 여기까지가 조정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상승이고, 예. 여기 다시 조정이고, 그 다음에 하락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요 중간에 없어요. 없어. 하락과 반등이 없어요. 하락도 없고 반등도 없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상승할 때는 하락도 없고 반등도 없어. 예, 뭐만 있다? 조정 상승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다가 조정에서 상승으로 못 가고 하락으로 딱 넘어가면 쏟아지는 거예요. 다시 여기는 반등이죠. 여기는 상승이고 여기가 조정인데, 예, 여기가 하락이잖아요. 그러면 반등했다가 바로 하락으로 넘어가요. 예,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가 없냐면 상승과 조정이 없죠. 이해되셨죠? 반등 다음에 하락이 와요. 지금 이 개념이 얼핏 보면 저게 무슨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 개념만 머릿속에 일단 정리를 해두세요. 예?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셔야 나중에 제가 예제나 설명을 드릴 때 그때 이해가 되세요. 자, 대세 상승은 잠깐만요. 여기 하나 빠졌다. 여기 상승이 있어야죠. 자, 상승 다음에 조정을 거친 다음에 조정 다음에 하락과 반등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빠진다고요. 그게 빠진 상태에서 상승으로 이어지는 게 대세 상승의 방식이고, 대세 하락은 하락을 거친 뒤에 반등이 오잖아요. 그럼 반등 다음에 상승과 조정이 안 오고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또는 여기서 하락과 반등이 엄청 짧아. 여기는 상승과 조정이 엄청 짧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하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예, 생각보다 대세 상승에는 하락과 반등이 짧으니까 내리는 게 별로 없는 거고, 대세 하락에는 상승과 조정이 짧으니까 오르는 틈이 없어요. 그래서 거래량을 분석할 때는 밑에 깔리면 좋은 거예요. 위에 있으면 나쁜 거예요. 됐죠? 거래량이 아래쪽에 있으면 일단 좋게 봐요. 좋은 거야, 이거는. 어찌됐든 좋은 거야. 예? 엉뚱한 게 캡처됐어요. 다시요. 예,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거래량이 아래쪽에 있으면 주가 거래량 예, 이해되셨죠? 주가가 거래량보다 위에 있으면 좋아. 예? 주가가 거래량보다 위에 있으면 좋아. 반대로 거래량이 주가 위에 있으면 나빠. 자,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주가, 거래량. 예. 자, 거래량이 위에 있는 경우가 있고, 거래량이 아래에 있는 경우가 있죠. 이게 1번,
이게 2번. 예. 이걸 뭐라고 부른다? 매도. 매도 구조라고 불러요. 이건 매수예요. 자, 잘 보세요.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주가 아래로 가면 투자 심리도 아래로 가면 예? 아래로 가면 이 거래량 투자 심리도를 뭐로 본다? 볼벤 20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하단선으로 판단한다.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주가의 투자 심리도가 거래량 투자 심리도보다 높아요. 즉,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주가 투자 심리도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이 거래량 투자 심리도를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이라고 생각하시라고요. 그러면 얘는 일로 가면 튕긴다고. 이해되셨어요? 예?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있는 쪽이 막히는 거예요. 다시 가운데다가 주가를 둬요.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위쪽에 있으면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이 막히는 거고, 예. 볼린저 밴드 그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주가 투자 심리도가 아래쪽에 있으면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히는 것만 있어. 반대쪽은요? 상관없어.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니? 이 구조를? 자, 주가의 투자 심리도를 센터에다 둬요. 센터에다 두고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위로 올라가면 저 노란색 저 거래량 투자 심리도를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이라고 보자. 그러면 주가가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아래에 위치한 거잖아요. 그럼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은 막힌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주가 투자 심리도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거래량 투자 심리도보다 위에 있는 거니까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보다 주가가 위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래쪽이 막히거나 위쪽이 막히거나. 근데 위쪽이 막힐 때는 아래쪽은 열린 거고 아래쪽이 막혔을 땐 위쪽은 열린 거라고요. 근데 열린 쪽은 상관이 없어. 이게 키포인트예요. 자, 이제 케이스를 나눌게요. 이 경우가 있고 이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가 있고 이 경우가 있다고요. 예. 자, 예. 지수 너무 잘 가요. 어떡하겠어요? 막 사는데. 예. 어쩔 수 없죠. 자, 거래량, 주가, 거래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얘가 높잖아. 예? 얘가 높고 그러면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과 하단선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이게 볼벤 20이라고 하고 얘는 볼벤 20 하단선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얘는 여긴 막혀. 여긴 뚫려. 이해됐어요? 여긴 뚫린다고. 여긴 막혀요. 네. 여기는 못 내려가고 여기는 뚫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거래량이 밑에 깔리면 예? 거래량이 밑에 깔려 있으면 하단선이 얘랑 동급이야. 예? 그러니까 여기는 못 뚫어. 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로 가는 건 뚫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매도를 해 말어. 그건 저 몰라요. 됐죠?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아래에 있는데 상단선에 갔을 때 매도를 해도 되느냐? 그건
저는 모른다고요. 이건 하단선에 갔을 때만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상단선에 갔을 때는 매도를 하든 매수를 하든 그냥 투자자 맘대로 하시는 거예요. 관여하지 않아요. 다음, 얘는 지금 위에 거래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동급이야. 얘랑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돼. 여기가 막히고 여기가 뚫려요. 이렇게.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거래량은 이게 다예요. 거래량은 이게 전부라고. 다른 거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구조가? 이거 지금 이렇게 들으면 에이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됐죠? 이제 나눌게요. 네, 꽃처럼 안녕하세요. 고가, 저가, 종가. 자, 고, 저, 종 하고 이게 거야. 그러면 개별적으로 했을 때도 똑같아요. 자, 고가가 거래량 투자신보다 낮다? 그럼 고가도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넘을 수 없다. 저가가 거래량 투자신보다 아래에 있다? 그러면 저가도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을 넘을 수 없다. 종가가 거래량 투자신도 아래에 있다? 그러면 종가도 거래량 투자신도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을 넘을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반대면 맨 아래쪽에 거래량 투자 심도가 있으면 고가는 거래량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아래에 있을 수 없고 저가도 아래에 있을 수 없고 종가도 아래에 있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케이스가 있냐?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거래량이고 이게 고가랑 저가인데 종가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종가가. 그러면 요렇게 해석할 때는 고가랑 저가는 거래량보다 낮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가도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을 넘을 수 없고 저가도 넘을 수 없는데 종가는 돼. 무슨 얘기냐? 막판엔 된다고. 막판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거래량보다 아래에 있는데 종가만 위에 있다? 그럼 장이 끝날 때는 올라타도 된다는 거지. 그런 의미고요. 반대로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이거는 저는 거래량보다 위에 있으니까 저는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보다 높게 있어야 되는데 막판에는 빼도 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하게 위에 거나 완벽하게 아래에 있는데 중간에 끼어 있을 때가 있는 거죠. 중간에 끼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개별적으로 다시 나눠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거래량 끝났어요. 다 배웠어요. 24분 걸렸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더 이상 배울 거 없어요. 자, 실습. 실습 해보겠습니다. 다 배웠잖아요. 다 배웠다니까요.
자, 여기서 대충 이 정도까지가 상승이에요. 이 정도까지 상승했다가 이게 이렇게 쭉 내려가. 쭉 내려가죠. 가지고 한 이 정도에서 이 정도에서 바닥을 찍었다고 치자고요. 예? 이 정도에서 바닥을 찍었어. 이건 좀 너무 복잡해요. 좀 쉬운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부터 상승이란 말이에요. 여기부터. 예? 여기부터 상승인데 거래량이 맨 아래에 있죠. 봐봐요. 아래에 있잖아. 예? 이러면 상승이라고. 예. 지금 상승이잖아요. 예. 아래에 있잖아요. 아래에. 이렇게 상승할 때는 얘가 맨 아래에 있다고. 그러니까 얘가 맨 아래에 있을 때는 좀 안 좋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이게 내려오면 안 돼요. 이게 위로 올라가야 쏟아져. 자, 거래량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래야 돼요. 예? 그러면 올라가면 쏟아지고 이런다고요. 근데 얘가 밑으로 깔려. 깔리면 얘는 이제 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과 주가는 기본적으로 성질이 반대예요. 예? 성질이 반대라고. 거래량과 주가는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거래량과 주가는 사이가 안 좋아.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래량은 매도량은 하고 생각하세요. 매도량. 매수량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바닥에서 대량 매수 터지면 좋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투자 심리도는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횟수의 문제지. 그러니까 거래량이 한 번 늘었다가 9번 빠져. 예? 거래량이 한 번 늘고 9번 감소했는데 그 한 번이 엄청나게 많아. 예?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고요. 거래량이 꾸준히 늘어. 꾸준히. 예? 이번 주도 늘고 다음 주도 늘고 그 다음 주도 늘고 오늘도 늘고 내일도 늘고 모레도 늘고 그 다음 날도 늘어. 이렇게 증가하는 현상 자체가 매도 쪽에 유리한 거고 거래량이 계속 감소해요. 그러면 얘는 내리기 어렵다고요. 왜? 안 팔기 때문에. 그죠? 안 팔기 때문에 내리기 어려운 거예요. 기본적으로 거래량은 안 팔면 주가가 빠질 수가 없어요. 빠졌다가도 다시 올라. 예,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전체적인 샘플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 보여드릴 건 미국 증시예요. 미국 증시를 왜 보여드리느냐? 미국 증시를 봐야 되는 이유는 거래량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잘 보세요. 거래량이 왜 끝판왕이냐? 보시면 알아요. 자, 거래량을 잘 보세요. 네. 거래량이 맨 위로 나온 자리가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 여기입니다. 그죠? 거래량이 튕겨 나온 자리가 여기인데, 이 자리를 제외하고는 여기가 처음이에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은 거래량이 맨 위로 완벽하게 올라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 예? 한 번도 없다니까요. 심지어 코로나 때도 맨 위로 안 올라왔어요.
그쵸? 여기만 올랐잖아요. 여기랑. 예.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럼 이게 언제냐? 이게 언제겠어요? 예? 이게 언제냐고요, 이게. 이게 언제일까? 예. 리먼입니다, 리먼. 예? 요 사건이 터진 게 리먼이에요. 그러니까, 악재는 거래량에 반응한다고요. 오케이? 악재는 거래량에 반응한다. 그 다음엔 악재가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2009년 이후 2022년이 될 때까지 악재가 한 번도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올해 악재가 떴어요. 나왔잖아요. 자, 이해되셨죠? 예? 거래량이 나오면 하락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 여기 상승했다가 조정했다가 상승했다가 조정했다 이 짓만 계속한 거예요. 예? 그죠? 하락이 없잖아요. 하락이 없어.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계속 이런 식으로만 10년 넘게 온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하락이 터진 거죠. 여기 쏟아지잖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쏟아지죠? 여기도 쏟아졌고 여기도 쏟아졌잖아요. 괜히 오는 게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떨어졌다 이거 아니에요. 얘네 절대 그렇게 안 해. 차트를 관찰을 해보세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얘네는 준비 다 하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준비된 악재예요. 갑자기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와 이게 왜 이렇게 악재가 왔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 기획한 거야. 리먼처럼. 자 보셨죠? 거래량 위로 나오면 안 좋다고 얘기했어요. 다우. 자, 다우를 보겠습니다. 자, 오라! 여기서도 이렇게 나왔네? 그죠? 나오니까 이렇게 되죠? 이거 언제예요? 리먼. 이거 리먼이에요. 리먼 이후로 있었나? 얘도 없어요. 얘도 리먼 이후로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는데 이건 올라왔어.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예. 여기나 여기나.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없었어. 예?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를 딱 보면 아 이게 조정을 하는 건지 하락하고 있는 건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아 이게 조정인지 하락인지 반등인지 상승인지 구분이 된다고요. 그래프만 딱 보면 보여. 자 그러면 제가 리먼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자 리먼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건 리먼 브라더스예요. 자, 저 당시에 핵심이 뭐냐? 거래량 투자 심도를 분석할 때 뭘 분석하냐면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이 열리느냐 닫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너비 5로 볼게요.
자, 보세요.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언제 밖으로 나왔냐? 이때 나왔어요, 이때. 이때 나왔죠? 네. 얘가 밖으로 나오면 뭐다?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이 열린다고요. 그 열렸잖아요. 그쵸?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위로 올라온 뒤에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이 열렸다고요. 위는 닫혔고. 근데 위는 안 가니까 닫혔는지 열렸는지 상관도 없죠. 근데 아래는 열린다고. 아래가 열린다고요.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위로 올라가면 아래가 열린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쏟아질 수 있다고. 이게 거래량 없이는 힘들어요. 거래량이 밑에 깔려있는데 이 밑으로 쏟아지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예. 여길 뚫으려면 얘가 위로 올라와야 돼. 봐요? 거래량이 밑에 있을 때는 이 근처 가지도 않아. 안 가죠? 하단선 안 가잖아. 이게 밑으로 깔려 있으면 하단선 안 간다고요. 그리고 이게 위로 딱 튕겨 나오면 내려가. 뚫어도 되니까. 자, 여기 보세요. 거래량이 맨 아래에 있죠. 네? 거래량이 맨 아래에 있잖아요. 자, 예, 반갑습니다. PYS님. 보세요. 거래량이 맨 아래에 있어. 그죠? 그리고 주가는 위에 있잖아요. 주가 위에 있잖아요. 여기, 이거 다. 위쪽에 있잖아요. 이건 아래쪽에 있고. 그러면 하단이 막힌다고. 그죠? 아래가 막힌다고요. 근데 아래 다 왔잖아. 그럼 매수지.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아까 무슨 설명한 건지?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주가의 투자 심리도보다 아래에 있다면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은 막힌다. 그러니까 여기를 터치하면 사는 거죠. 여기는 막힐 거니까 위가 열리고 아래가 막히는 거잖아요. 근데 막히는 쪽으로 오면 매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애매해. 예? 여기는 확실히 애매해요. 왜냐면 완전히 바닥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애매해. 예? 이건 애매해요. 이게 튕긴 이유와 이거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얘가 지금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뚫린다고. 얘가 뚫려도 된다고요. 얘가. 뚫렸잖아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런 의미예요. 거래량 분석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위로 올라가면 아래가 뚫리고 하단이 뚫리고,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아래로 내려가면 상단이 뚫린다고요. 그러니까 올라가기 좋겠죠.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밑으로 깔리면 상승하기 좋아요. 반대로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위로 올라가면 내려가기 좋다고. 그러니까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밑으로 깔리면 하방 보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반대로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위로 올라가면 상방 보는 걸 조심해야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구경할 건 니케이. 어라? 니케이 올라왔네? 그죠? 니케이 올라왔잖아요. 그럼 이제 볼뱅 가는 거지. 여기 볼뱅 가잖아요. 근데 어머, 거래량이 밑에 있어. 그러면 여기 막히는 거지. 여기 막히잖아요. 여기. 이거 왜 막혀요? 거래량 아래 있잖아. 거래량이 아래에 있으면 이거 막힌다니까. 위로 뚫어도 돼. 왜? 아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위로 올라가면 여길 뚫지. 이해되셨죠? 다음 상해지수. 어라? 거래량이 맨 위로 올랐네? 그러면 뚫어도 되지. 그죠? 볼뱅 뚫어도 되잖아요. 볼뱅 뚫잖아, 이렇게. 거래량이 위에 있잖아요.
올라오면 뚫어도 돼. 분석되세요? 거래량이 위로 올라갔어. 그래서 이러면 밑에 뚫리는데? 네, 밑에 뚫리는데 뚫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거래량이 더 빠르다고요. 거래량이 먼저 움직인다고. 예?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먼저 움직여요. 그래서 거래량을 보고 있으면 힌트를 얻을 수 있어. 거래량이 더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주가보다 거래량이 먼저 움직여요. 예? 거래량이 준비가 돼야 주가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거래량 준비 안 되면 튕겨. 그쵸? 그러면 여러분이 구경하셨던 것 중에 항생. 네. 항생 봐요? 나왔잖아요, 여기. 여기 나왔잖아. 네. 가잖아요. 그죠? 가죠. 자, 거래량이 나온 시점하고 볼벤 20을 간 시점을 봐요. 볼벤이 더 늦잖아요. 늦죠? 거래량이 먼저 나왔다니까? 거래량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볼벤 20을 가잖아. 그러니까, 가겠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가도 되는구나. 아래를 열고 있구나. 열었잖아요. 거래량이 위로 가. 네? 거래량이 위로 가. 그럼 얘는 더 밑으로 가죠. 그쵸? 이해가 되시죠, 이제? 거래량이 위로 가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이런 뜻이에요. 주가가 이렇게 빠져도 거래량이 같이 밑으로 이렇게 계속 빠져야 돼. 이건 조종이야. 그죠? 이건 끝까지 조종이잖아요. 여기는 하락이 나오는데 이건 조종만 한 거야. 그러다가 대충 반등하다가 바로 밑으로 깔리니까 이렇게 되죠. 올라가잖아요. 이제 좀 감이 오세요? 응? 이제 좀 감이 오세요? 거래량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근데 이 거래량을 분석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매트릭스를 꿰고 있어야지. 그죠? 매트릭스를 꿰고 있어야 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매트릭스 구조 자체를 모르면 뭐야 저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전 시간에 어제 매트릭스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그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됐죠? 이제 보여드릴 건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이제 다 보여드렸고, 자, 이제 그 하락과 상승 이런 거는 이제 차트 한번 쫙 돌려보세요. 그러면 끄덕끄덕끄덕 하실 수 있을 만큼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이제 국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얘도 여기서 나왔죠? 그죠? 여기서 나왔잖아요. 여기서 거래량이 여기서 나왔다고. 근데 볼벤은 여기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나온 시점과 볼벤은 간 시점인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고. 근데 가잖아요. 그리고 뚫려. 이렇게 가도 멈추는 게 아니라 뚫린다고요. 왜? 거래량이 위에 있으니까. 뚫을 수 있는 힘이 있다. 자,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싶냐면 요 월봉을 분석할 때 제가 계속 수치를 막 계산해요. 그죠? 네? 제가 막 수치 계산하는 거 아시죠? 자, 보세요.
자, 이게 노란색이 거래량이잖아요. 네, 보세요. 지금은 캡처해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여기가 고가야. 그죠? 그 다음에 종가는 더 위에 있어요. 더 위에 있어. 그리고 거래량은 저가랑 같은 위치에 있어.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는 건 상방에 우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거래량이 맨 위에 있다가, 그죠? 밑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예. 이건 상승하기 좋은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예? 상승하기 좋은 구조로 바뀌는 거라고요. 거래량 투자 친밀도가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라는 건 상승하기 좋은 구조로 바뀌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거래량이 늘잖아요? 그럼 거래량이 늘면 얘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조금 더 색깔이 없네요. 색깔이 없어. 잠깐만요. 색깔을 지정할 수가 없네요. 여기 있다.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예. 됐죠? 오케이. 됐어요. 됐네.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자, 만약에 거래량이 증가하면 저런 식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거래량과 종가가 만나지만, 네, 거래량 리꼬로 종가지만 어차피 얘가 맨 위에 있어. 그쵸? 맨 위에 있다고요. 거래량이 맨 위에 있는 구조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거래량이 맨 위에 있다고요. 그 얘기는 여전히 매도에 유리한 구조를 갖는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래량이 아래쪽으로 꺾이는 것과 거래량이 맨 위를 유지하는 건 많이 달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자, 종가마저 하락하면 이렇게 돼요? 예? 종가마저 하락하면, 그러니까 얘가 봉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예. 만약에 이렇게 그리면 얘가 종가 투자 신뢰도가 상승해야 하는 게 아니라 횡보해요. 횡보하면 어떻게 돼? 얘랑 떨어져. 그죠? 그러면 거래량 투자 신뢰도가 맨 위에 있고 그 밑에 종가랑 저가가 있고 그 밑에 고가가 있어요. 맞나요? 맞죠? 예?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면 거 밑에 쫑저, 그죠? 그 다음에 고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다음 달이 되면 이거예요. 이거. 예? 이건데 여기에 잘 보세요. 고는 0이고 쫑저는 1이야. 그리고 거래량은 0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할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거래량이 보여요. 거래량이 눈에 뿅 보인다고. 근데 이걸 할 줄 모르면 맨날 헤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지금 종가, 그 다음에 저가, 그죠?
그 다음에 고가, 이렇게 고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거래량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예. 근데 얘는 다음 봉이 되면 이렇게 움직여. 그죠? 예? 얘는 0 구간이기 때문에, 0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상승하거나 횡보밖에 안 돼요. 하락이 안 돼. 하락할 수 없다고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12월 달이 됐을 때 거래량 투자 심리도는 하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가거나 위로 가. 1, 0. 맞죠? 근데 종가는 어떻게 간다? 횡보하거나 하락해요. 왜? 얘는 1구간이거든. 저가도 똑같죠? 예? 저가도 똑같아. 얘도 옆으로 가거나 내려가요. 얘도 1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가는 0구간이야.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이만큼 올라간다고 해서 얘랑 만나요? 고가는 만날 수가 없어. 그죠? 고가는 어차피 거래량이랑 못 만나요. 얘랑 만날 방법이 없어. 만날 수 있는 애는 쫑저예요. 쫑저. 근데 쫑저는 다 1구간이야. 그쵸? 그러니까 거래량이 는다라는 건 일단 저가는 못 만나. 오케이? 예?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저가는 거래량을 만날 확률이 제로예요. 12월 달엔 절대 못 만납니다. 왜? 얘는 횡보와 상승만 가능한데 얘는 횡보와 하락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얘랑은 만날 방법이 없어. 그럼 만날 수 있는 애 누구예요? 종가 하나. 종가가 상승했을 때만. 종가가 상승했을 때만 횡보 하락이 되니까 종가가 상승했을 때 종가가 또 상승하고 거래량이 감소하면 만나. 그쵸? 이거 이해되세요? 예? 이게 이해되시냐고요? 이게 이해되시면 이거 거래량 분석 다 할 수 있어요. 다시 어차피 종가는 거래량 투자 심리도는 거래량이 늘 거기 때문에 횡보할 거다. 그럼 다음 달에는 횡보나 상승밖에 안 된다. 그러면 거래량 무조건 맨 위에 있게 된다. 그죠? 무조건 거래량이 맨 위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반등이지만 상승은 안 된다고. 이 구조가 반등의 구조지만 상승은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게 상승이 되려면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밑으로 깔려야 돼. 맨 밑으로 깔리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 그래서 잘해야 반등이라고요. 잘해야. 지금은 주가가 오르고 있지만 투자 심리도 구조로는 그래봐야 반등이에요. 아직 상승으로 넘어가지 않았어. 예,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하락이 돼요. 하락. 왜? 종가 투자 심리도가 횡보했다가 하락하고 저가 투자 심리도가 상승했다가 하락하면 얘는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 하락이고 거래량이 맨 위에 있으니까 하락이죠. 조정이 아니라 하락이 된다고. 그러면 살짝 반등했다가 하락으로 턴나는 거예요. 이게 대세 하락의 구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골 때리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골 때리는 자리라고. 이 봉 두 개 가지고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 지금의 봉 자리는 11월, 12월 이 두 달 동안에 운명을 결정한다고요. 첫째, 상승으로는 못 가. 그러면 반등을 유지할 거냐, 하락으로 전환할 거냐.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늘면 상방이 안 좋다고. 왜? 상승으로 전환 못하니까. 어렵죠? 예? 매트릭스 중에서 얘가 제일 어려워요. 얘가 어려워. 예? 매트릭스를 공부하면 얘가 꽃이에요. 예? 이놈이 꽃이라고. 이 오르고 내리는 거 계산하는 거 쉬워요. 예? 이건 어려워. 경우의 수를 잘 따져야 돼요. 자, 이제 일봉을 보여드릴게요. 일봉. 자,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올라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는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상승해야 돼. 상승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0이 필요해. 0. 왜냐면 1구간에선 상승 못해. 0구간에서 상승해. 그러면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올라가려면 0구간이 필요하겠죠? 0구간. 이거 1구간이잖아요. 이런 거 안 좋다고. 예? 뭐가 필요하다고? 0구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 0, 요거 0, 요거 0, 요거 0, 요것도 0, 요것도 0이에요.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투자 심리도가 상승하면 상방이잖아요. 투자 심리도가 하락하면 하방이고. 그러니까 0이 이때 투자 심리도가 하락하기 좋은 자리. 얘는 아니죠. 얘는 아니야. 얘. 이런 애들이 하락에 유리한 거예요. 고저종 1이고 거가 0. 예? 고저종 1, 거 0. 이런 게 좋은 거라고요. 내려가는 데는. 왜? 주가 투자 심도는 내려가고 거래량 투자 심도는 올라가니까. 예? 주가는 내려가고 거래량은 올라가는 거면 조정이거나 하락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하락하기에 유리한 거예요. 이런 구조는 쌤쌤이야. 쌤쌤이. 그죠? 투자 심리도도 내리지만 거투도 내려.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하락이 되기 어려워요. 이런 구조는 하락이 되기 어렵다고요. 하락이 되기 쉬운 건 고저종은 1이고 거래량이 0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다? 여기. 예. 자, 목금,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수요일,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월화. 그러니까 3주차 월수, 4주차 월화. 예, 이런 자리가 하락에 유리한 자리라고요. 얘네들은 애매할 것 같았어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럼 반대로 상승할 때는 고저종이 0이고 거가 1이면 좋죠. 이건 상방유리. 예. 고저종이 1이고 거가 0이면 얘는 하방유리.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매트릭스만 봐도 대충 감이 오잖아요. 다음 주 수요일,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점만 찍힌 걸 보고도 대충 날짜가 보이는 거지. 그때 거래량이 늘었다? 그러면 해볼 만한 거구나. 그쵸? 그 봉에서 거래량을 늘린다라는 건 어쨌든 의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봉이 왔는데 거래량을 줄여? 그럼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됐죠? 네.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이 기본 개념을 가지고 여러 개의 종목에 계속 대입해 보면서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습득이 안 돼요. 어쩔 수 없어. 예, 이건 예, 노력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애가 하이 레벨이고 어제 말씀드렸던 고가 저가 종가 가지고 오르고 내리는 거라는 로 레벨이 아주 낮은 거야. 걔는 낮은 단계, 얘는 높은 단계. 그래서 거래량을 분석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세요. 왜냐면 얘가 맨 위로 갈지 맨 아래로 갈지를 머릿속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그 계산하는 게 머릿속에서 팍 계산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세요. 예, 그렇다. 이게 거래량 분석하는 거예요. 책에 있잖아요. 예, 이 킹덤 오브 차트 책에 보시면 거래량 편이 있잖아요. 그 거래량 편이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 책에 나오는 것 중에 봉 분석 빼고요. 가격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시간 분석하는 거, 거래량 분석하는 거 다 끝난 거예요. 딱 3시간 가지고. 끝! 자, 내일은 사용법. 이제 띵글을 어떻게 쓰시면 되는지 간단하게 사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이제 요 정도 듣고 또 해보시면 또 막히실 거예요. 그죠? 당연히 막히겠죠. 이만큼 듣고 프로그램 다 쓸 수 있으면 많이 팔렸겠죠. 근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해보세요. 네. 분석을 해보시고 막히면 질문하세요. 얼마든지 대답해 드릴 수 있어요. 이거 뭐 프로그램도 제가 만들었고 이론도 제가 만들었고 다 제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뭐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예. 편안하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녹화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